중장기적으로 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성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이런 저성장에 더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경제 성장의 어떤 추세가 매우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예컨대 총 요소 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보면 성장을 한참 하던 90년대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특히 고령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 성장률 감소가 이어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지정학적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절화를 가지고 와서 사실 세계 전체적으로 GDP가 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저성장에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경제 성장 자체가 매우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자본시장 효율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는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주식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 그걸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증시를 부양한다, 증시 부양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이게 부동산 하락기나 이럴 때 침체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정부는 개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 시장을 통해서, 자산 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드는 그 어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이 스스로 그들의 어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만들고요. 그것을 시장에 공시하는,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때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계획,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장에다가 공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그 동기부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일종의 그 지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나 수익성이 높은 어떤 그 상장주가 있겠죠.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년 뒤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상장 기업이 있을 거고요. 혹은 조금 그 미진하더라도 계획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기업 가치 제고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좋은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지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서 이를 추정하는 소위 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투자도 하고요. 정부 계획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거래소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렇게 나눠서 업종별로 순위를 딱 제공해주는 이런 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가지가 주요한 어떤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면서 향후에 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에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될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원칙은 자율인데 조금 강제성을 뒀어요. 완전히 자율적인 권고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PB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PBR이 1보다 작은 기업은 자율적이 아니라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그러니까 의무화 규정을 두었거든요. 기본적인 정책 디자인은 일본을 따라가지만
적절하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구 노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일종의 페널티나 제재 장치를 향후에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발전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과감한 제도의 개선, 개혁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 스스로가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죠. 만약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될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 참여율이 좀 낮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개선 방안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제대하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기대와 실제 어떤 26일에 나온 안 자체의 어떤 괴리가 있는 거죠.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엔 현재의 안을 가지고는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행동의 어떤 요인이 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고, 그런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